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함께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평행사변형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 평행이라고 할 때 평평할 평자와 단일 행자를 써서 사실 평행의 원칙적인 의미는 끝없이 선을 연장하여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변형이라는 말에서 넉사, 숫자 4를 뜻하죠. 그 다음에 가변, 그리고 모양형 자를 써서요. 지금 보면 평행사변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예요. 네 변 중 두 쌍의 변이 평행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도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포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와 연수는 계단 난간에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준기와 연수가 찾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사실 평행한 두 변이기 때문에 두 쌍의 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가지 쌍으로 표시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의 모습이고요. 사실 여기도 서로 평행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 평행한 두 변이라고 할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밑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아래에 위치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밑변이면 여기는 윗변이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도형은 뒤집어서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사변형을 뒤집으면 다시 또 밑변이 윗변이 되고 윗변이 밑변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구별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윗변이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밑변이라고만 부릅니다. 또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리고요. 보통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한 용어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함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익숙한 용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밑에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방금 선생님은 이제 두 가지 색깔로 한 도형에 표시를 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도형을 일부러 이제 뒤집어서 밑변이 꼭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것처럼 밑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밑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평행사변형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쌍,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할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우리 높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넓이의 단위를 이용해 볼까 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건 1제곱센티미터 그 칸 있죠? 그걸 여러 개 붙여본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붙인다면 이랬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할 텐데 직사각형처럼 아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럼 우리의 평행사변형 모양을 변형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건 123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첫 번째 상황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지금 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까지는 사실 이미 8제곱센티미터라는 걸 구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삼각형 모양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지금 2개를 합하면 하나와 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4개를 합하면 몇 개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2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8제곱센티미터와 2제곱센티미터를 더해서 가는 10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온전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 먼저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나는 4제곱센티미터를 먼저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삼각형이 길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올게요. 자, 그러면 2제곱센티미터와 2제곱센티미터 4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 한번 구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는 온전하게 우리가 8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길쭉한 직각삼각형이 2개가 보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옮겨오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그림으로 붙여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칸, 2칸, 3칸, 4칸 4제곱센티미터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다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밑에 제일 마지막 문제, 이번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따라서 지금 가는 10제곱센티미터, 나는 8제곱센티미터, 다는 12제곱센티미터가 각각 넓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만 공부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일일이 세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도형 자체를 한번 바꾸어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변형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13쪽 준비물 13번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밑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얘도 밑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물론 당연히 길이는 서로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번에 높이를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요.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인데요. 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거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최단 거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거리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올바른 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파란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높이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변과 높이를 지금처럼 하나씩만 표시한다고 하면 한번 여기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잘라보도록 할 거예요. 잘라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최근에 배운 것 중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 뭐가 있었어요? 직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과 유사한 의미로 정사각형을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혹시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만큼을 그대로 떼어다가 붙일 수 있어요. 떼어다가 붙이면 잠시 선생님은 이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떼어다 붙였으니까 이만큼 지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영역을 한번 살짝 어색하지만 채워 넣어 볼게요. 자, 이러면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고 나면 우리 넓이 구하는 방법대로 구할 수 있죠. 지금 보면 가로의 길이 3cm, 세로의 길이 4cm니까 3 곱하기 4는
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앞의 방법처럼 모눈을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밑에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지금 구할 때 우리는 밑변의 넓이라고 쓸 뻔했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선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을 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대로 밑변의 길이는 3cm, 정확하게 단위까지 써볼게요. 3cm 곱하기 높이 4cm니까 3, 4, 10이고요. 센티미터 단위를 두 번 곱해줬으니까 우리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볼 텐데요. 밑변 9cm예요. 그 다음에 높이 5cm입니다. 그러면 9, 5, 45고요. 45 제곱센티미터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만큼의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겨 붙였다고 생각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밑변의 길이 8cm, 높이 6cm, 8, 6, 48, 네, cm를 두 번 곱했네요.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48 제곱센티미터 되겠죠. 이번에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밑변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는데 7m만큼의 높이고요. 넓이는 35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7과 무엇을 곱해야 35가 나오죠? 네, 5m입니다. 밑변 3m 곱하기 높이가 몇 미터인지 모르나 넓이가 12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3, 4, 12 따라서 높이는 4m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이런 응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밑변은 모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텐데 모눈색한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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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모두 3, 3, 3, 3으로 현재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했듯이 최단거리라고 하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지금 여기에다 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높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똑같아요. 자, 다도 이렇게 여러분 높이 찾을 수 있고요. 라도 높이를 찾을 수 있는데 모두 지금 다 높이는 4, 4, 4, 4, 4cm입니다. 자, 4, 3, 12, 12, 12, 12. 자, 선생님이 왜 지금 단위를 안 적었냐면 이미 단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알게 된 점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자, 지금 이렇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았죠. 근데 모양은 각각 달랐어요. 모양이 달라도 넓이는 지금 12로 모두 같았죠.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평행사변형의 넓이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책은 80쪽부터 83쪽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채점하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